평소에 내 혀의 건강이 어떤가 거울로 살펴보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아마 많지는 않으실 텐데요. 우리 몸에서 혀는 밥을 먹고 말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건강을 살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설진이라고 해서요. 혀의 모양과 혀의 색깔 변화 등을 보면서 우리 몸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오늘 한번 해보죠.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보성한의원 이만희 원장을 모시고요. 혀로 보는 내 건강 상태, 설진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5월 마지막 주예요. 네. 자, 오늘 혀로 보는 내 건강 상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일단은 혀로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전 처음 알았거든요. 네.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정도가 아니고 가장 오래된 진찰법 중에 하나입니다. 진맥보다도? 그렇죠. 오. 이제 그 한의학계의 역사관에서 보면 네. 한의학의 원류가 우리나라다라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아니라? 네. 근데 저희가 있던 땅덩어리에 중국이 차지하고 고조선 있는 그렇죠. 자리에 차지하고 들어와서 맞습니다. 그렇지. 실제 옛날 책들에 보면 대부분 이제 저희 나라를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이제 한의학의 어떤 발원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이제 저희가 주역 아시죠? 주역. 주역책이 사실은 은역책이라고 해서 은나라 다음에 주나라인데 네. 은나라 때 점성술처럼 이렇게 전보던 그런 곳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 당시에도 설진에 대한 기록이 각골문자로 남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된 거죠. 주역만큼 오래된 이제 진찰법이고요. 이제 한방에서는 망문문절이라고 할 때 망진, 볼망자입니다. 봐서 하는 진찰의 범주 중에 얼굴을 보는 이제 그런 방법과 이제 또 눈을 보는 방법 등등등과 함께 가장 많이 애용되고 있는 진찰법 중에 하나죠.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한의원에 가서 하는 대표적인 진단 방법이라고 하면 맥진, 그러니까는 진맥이라고 하는데 맥을 짚어서 하는 진단 방법을 떠올리시잖아요. 네. 그럼 설진도 많이 하고 있나요, 실제로?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나는 안 하던데 하는 경우에는 이제 맥진이라든지 다는 망진, 또 망문문절 네 가지의 방법을 씁니다만 그걸로 충분히 가능했을 때 안 보는 것이고요. 이건 조금 체크가 필요한데 좀 더 확진이 필요한데 했을 때 혀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원장님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나는 혀 가지고 전체 진료의 뭐 한 80%를 정할 거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워낙 설진도 많이 발달해 있고 정교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성격적인 부분 또 이제 질환별 어느 질환은 설진이 잘 맞아. 뭐 어느 질환은 맥진이 꼭 필요해. 이런 이제 의학적인 좀 분류법들이 있습니다. 혀가 왜 중요하죠?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혀는 심지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묘. 심장의 싹이다. 이제 심장에 어떤 사인을 다 준다. 실제 혀 이렇게 내밀어 보면 심장하고 모양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에? 그래요? 심장 그림, 혀.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는 코로 연결돼 있고 눈은 간으로 연결돼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눈 건강은 간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하는 맞아요. 것처럼. 네. 마찬가지로 심장은 혀로 연결돼 있어서 심장의 문제가 혀에 반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심장 혈액 순환으로 보는 것은 서양의학적인 개념이고 한방에서 심장은 뇌를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이 심장이냐 한방에서 심장은 심포라고 따로 분류하고요. 네. 심은 마음입니다. 마음심 즉 뇌의 기능을 얘기를 하는데 그 뇌의 기능이 혀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반응이 뇌에 전달돼서 그것이 혀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됨으로써 일반 진단으로 알지 못하는 아직 병이 되지 않았을 때 양방에서는 병이 돼야 초음파나 뭐 MR, CT로 찾지만 병이 되기 전 단계는 알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 뇌가 힘들어하는 상태를 혀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심장을 사용하죠. 김지연 님이 이런 말씀 주셨어요. 코감기로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혀를 빡빡 닦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혀의 건강과 우리 몸의 건강이 연관돼 있는 이런 거랑 상관이 있는 걸까요? 라는 말씀 주셨어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빡빡입니다. 네, 빡빡 말고 가볍게 닦아주는 것은 좋습니다. 이게 왜 코의 건강, 코감기로 갔는데 왜 이게 상관이 있을까요? 코뿐만이 아니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혀의 뿌리 부위에 보면 네. 연결되는 부위가 후두, 인두, 편두, 성대 그렇죠. 등이 중중 있죠. 그 부위가
임파선이 많이 발달한 부위입니다. 임파성 백혈구는 저희 몸에 바이러스, 암세포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중요한 백혈구잖아요. 걔들이 잔뜩 있는 부위인데 그 부위에 음식 찌꺼기라든지 뭐 호흡 노폐물이라든지 뭐 가래 염증 같은 것들이 남아 있다면 면역계에 부담을 주겠죠. 그래서 감기 치료라든지 호흡기 질환뿐 아니고 네. 다른 뭐 구내염, 뭐 기타 편도 질환 이런 것 등에서도 그런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의미에서 세척을 해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그럴 때 긁어내주고 칫솔로 닦아주면 좋은데 너무 세게 해서 빡빡해서 미래를 손상할 정도로 하는 경우가 좋지 않다는 것이고 저희가 양치할 때도 반드시 혀 주변의 태를 정리를 해주고 노폐물을 제거해줘야 치은염이라든지 아니면 구내염 또는 편도염 이런 또 비염까지도 같이 예방해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2455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한의원에 갔을 때 설진기라는 거를 찍게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혀를 길게 뿌리까지 아플 정도로 내밀라고 하던데 네. 저는 혀를 내밀 때 턱관절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길게 못 내미는데 이걸 못 찍게 되면 건강 상태 체크를 못 합니까?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설진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용 잘 안 합니다. 이제 설진기의 의미는 뭐냐면 자료를 남겨서 또는 환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찍어놓는 게 중요한데 혀 뿌리까지 봐야지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혀 뿌리를 찍기 위해서는 굉장히 환자분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쭉 내밀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턱도 아프고 또 오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잘 안 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대신 의사는 봐야 되겠죠. 의사가 보는 것은 당연히 펜라이트 정도 가지고 해보세요 하면 크게 벌리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펜라이트의 각도를 조절하면 혀 뿌리까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이제 그렇게 그 설진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설진에 대한 치료법이 점점 더 이제 확산이 되고 전문화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내 혀를 보면서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동키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혀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혀 색깔부터가 다르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색깔을 보고 건강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 한의학의 문제, 한의학 뭐 양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도 도제식이죠. 의학의 특징이 스승이 제자를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혀의 색깔도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요게 정상이야. 아 그렇군요. 이게 이 붉은색이 정상 아닙니까? 이건 좀 담홍이야. 즉 너무 옅어. 이건 너무 짙어.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조명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청취자분들께서 이게 난 정상이야라고 직접적으로 알려드리진 못하는 점 유감스럽지만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은 색깔은 굉장히 빨갛고요. 문제가 될 정도는 또 빨갛지 않을 때 흐릴 때는 아주 흐립니다. 구별이 쉽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의 붉은색, 그러니까 홍색이라고 하죠. 핏기가 좋은 우리 저기 입술 같은 경우에도 앵두 같은 입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앵두색 같은 붉은색을 정상적인 혀 색깔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선홍빛을 띠고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많이 붉거나 그렇습니다. 너무 보랏빛을 띠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약간 어두운 빛 그렇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거는 맑은 게 아니라 좀 탁하게 그런 분홍빛이거나 흰색을 약간 탄 듯한 분홍빛 그런 것도 있죠. 그런 느낌 그렇다면은 문제가 있다. 자, 오늘은 혀로 인해 내 건강을 알 수 있는 그리고 내 건강에 정확히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설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5296님의 사진 지금 방금 광고 나가는 동안에 원장님이 잠깐 보셨는데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어 보이십니까? 어때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건강하신 분의 혀입니다. 환자분들은 이제 큰 질환으로 이제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단지 이제 눈에 띄는 것은 혀의 가운데가 살짝 하얀 부분, 박백이라고 합니다만 이제 백태라고 하죠. 백태가 얇게 끼신 겁니다. 근데 기운이 좀 없으신 편이고요. 바깥으로 붉은색이 살짝 있는 거는 피로가 좀 있으신 거고요. 테두리 쪽으로. 그리고 약간 이빨 자국처럼 돼 있잖아요. 좀 살짝 부으신 겁니다. 혀가.
그래서 혀를 잘 씹을 확률도 높으시고요. 혀가 붓는 이유는 뭐냐면 몸 안에 부종이 있는 건데 겉으로 피부가 붓는 분도 있고 피부는 안 붓고 네. 속에서 붓는 분이 있습니다. 속에서 붓는다는 건 뭐냐면 위장 주변에 수액이 많아져도 혀는 붓습니다. 그러면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난다든지 화장실 장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분들도 또 그럴 수 있고요. 혀 끝에 자세히 보시면 약간 이렇게 빗살무늬처럼 두 줄 정도가 혀 끝 쪽에 있습니다. 저런 경우는 이제 그 심폐기능 네. 쪽에 살짝 문제가 있는데 뭐 저 정도는 뭐 앞으로 생기려고 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빗살 무늬가 어떤 거죠? 이렇게 그 금이 살짝 가 있습니다. 세로로 혀 중심의 양쪽으로 두 선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세네 선이 나오게 되면 이제 심장 기능이 좀 떨어지시는 분인데요. 이제 아직 거기까지 가진 않으셨지만 그런 심장의 사인을 좀 볼 수도 있는 불안증이라든지 이런 게 올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들으면서 함께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혀를 이렇게 내밀었을 때 혀의 그 가장자리 부분이 좀 울퉁불퉁하다. 네. 이 자국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나 있다. 이게 혀가 부은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피곤하신 분들이 네. 몸에 이제 수액 대사가 잘 안 되게 되면 혀가 붓게 되고 네. 그 부은 혀가 치아에 치열에 이렇게 눌리게 되면서 자국이 남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좀 몸 피곤하고 무겁고 이제 회복이 안 되고 그러시는데 그런 상태가 이제 되십니다. 그러면 한쪽만 그렇게 돼 있는 경우와 양쪽이 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오히려 양쪽이 다 그런 경우가 더 많고요. 이제 한쪽만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이제 한쪽만 그런 경우는 시작 단계일 때 그럴 수가 있고요. 또 한쪽만 그랬을 때 약간의 이제 감각 장애가 한쪽에 있다면 오히려 그런 건 이제 구안화사나 이런 조짐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심각한 케이스를 얘기하는 것이지 살짝 이렇게 한쪽만 보여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초기 피로한 단계다. 경우.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혀 가운데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약간 선으로 혀의 중심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앞쪽으로 이렇게 선이 보인다라고 한 거는 심장 쪽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혹시 혀를 이렇게 쭉 내밀었다가 혀의 앞쪽으로 우리가 보통은 혀를 쫙 내밀었을 때 가운데 선이 하나가 이렇게 쑥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양쪽으로 뭔가 빗살무늬처럼 이렇게 선들이 쭉쭉쭉 있는 것들이 보인다. 그게 좀 심각하게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심장 쪽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물론 이건 진단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봤을 때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의사 선생님을 뵙고 앞에서 말씀을 나누는 게 조금 더 명확할 수 있다라는 점은 알려드리고요. 자, 지금 사진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한 분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477님께서도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그 혀에 있는 설태가 뿌리 쪽으로 약간 황색의 황태라고 하나요? 이 설태가 조금 황색으로 끼어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그 라인이 약간 두껍게 좀 깊게 패여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이 좀 눈에 띄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아래쪽 저희가 혀를 볼 때 이 환자분의 끝쪽 사람을 거꾸로 세워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혀를 바로 세워놓으면 위쪽이 뾰족하겠죠. 거기가 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다. 네. 그렇다면 지금 저렇게 미황태가 살짝 끼어 있는 저 밑에 쪽은 뿌리 쪽? 하복부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저렇게 하복부 쪽에 저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입니다. 저것이 이제 커피를 드신 후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황태인데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나왔다면은 이제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그러실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풍에 대한 주의를 좀 고지혈이라든지 이런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커피를 살짝 마신 후여서 원래는 하얀색의 두꺼운 태라면 아랫배가 차가울 확률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열이 있지만 아래쪽은 찬 분들 이제 그런 분들도 그럴 수 있고 특히 가운데 저렇게 갈라져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사할 수 있는데 저런 부위는 이제 위궤양의 이제 상태인 때 나타나는 경향도 있고 또는 복대동맥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가운데 문제고요. 또 이제 앞뒤로 따질 수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깊게 파진 경우에는 척추 질환이 있어서 저렇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협착증이라든지 디스크 수술을 했거나 이런 분들도 저쪽 부위만 일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진이라는 것이 만병통치처럼 딱 보면
진단을 내리는 부분이 아니고 망문 문절의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렇다면 다른 부위의 절진, 맥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엑스레이 영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이제 추가시킨다면 정확한 진단이 될 수가 있겠고 지금 추정이 되는 부분은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이 라인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얇으면서 그냥 라인이 있구나 정도로 느껴져야 되는데 이렇게 라인이 두껍고 깊게 패인 듯한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는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좀 필요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 위에 그 두껍게 패인 부위 위쪽에도 가늘게 이렇게 스크래치처럼 문열이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부위도 이제 그 부위는 위장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는 부위거든요. 그 위장의 부위와 그 밑에 척추의 문제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위죠. 일단은 이 설진이라는 거는 설진과 함께 맥진 그리고 또 다양한 문진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좀 더 정확한 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유념해 두시고 지금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요? 뭐 심각하게 들으실 거는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만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진으로 보고 계시니까요. 그렇죠? 네, 추가 진단이 필요하신 분이다. 그럼요. 네. 그러면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을 좀 정리해 보면 혀를 이렇게 좀 내밀었을 때 혀 끝 부분, 네. 우리의 이에 닿는 부분, 네. 요 부분이 머리 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혀 끝이 이렇게 그 원래 뾰족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쌍봉처럼 이렇게 갈라져서 두 가닥으로 이렇게 톡톡 돼 있는 분 계십니다. 그래요? 뱀처럼. 그 정도까지는 정도는 아니고. 아니지만 이렇게 굴곡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내밀었을 때 혀가 또 이렇게 가늡니다. 길쭉하고 뱀혀처럼 이제 그렇게 가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과긴장 상태에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예민하신 분들. 그래서 스트레스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혀 끝에 또 이렇게 딸기처럼 빨간 반점이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도톨도톨하게 그 부위만 툭 튀어나와 있는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딸기도 끝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알레르기 질환이 있을 때도 또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뾰족한 부위의 양측으로 빨갛게 이렇게 보인다면 오십견이라든지 어깨 질환을 또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좋지 않고 심장이 좋지 않고 허리에 디스크가 있고 다리가 붓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혀로 다 알 수 있다라는 네. 게 참 신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의 몸은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혀 역시도 좋을 때는 그렇게 증상이 나타나다가 안 좋아진 게 좋아지면 혀 역시도 다시 원상복구가 되나요? 물론입니다. 대부분 회복이 되고요. 완전하게 없어졌다면 오히려 치료됐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혀에 남아있다면 재발할 확률이 있는 겁니다. 이거 참 신기하네요.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저는 혓바늘이 자주 돋습니다. 혀끝 쪽에 자주 나고 말을 할 때 너무 아픈데요. 이것도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라는 네. 질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혓바늘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심장에 열이 있을 때 혀 끝에만 주로 생깁니다. 심장에 열이 단순히 심장에 화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스트레스에 의한 교감신경 흥분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난 혓바늘이 스트레스 받으면 그래요. 또는 이제 잠을 못 자면 그래요. 이런 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위장에 열이 있거나 그럴 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군요. 지금 위장에 열이 있는 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진을 보내주신 분이 한 분 더 있으시거든요. 이분 사진을 보시면 잠깐 사진 설명을 이제 듣고 계신 분들께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왜 혀의 테두리 가장자리에 이 자국이 난 것처럼 이의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네. 앞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분은 거의 치열이 보일 정도로 혀의 가장자리에 치열을 나타낼 정도로 이렇게 혀에 자국이 나 있거든요.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 치열이 보입니다. 이런 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본인의 증상을 평소에 속이 좀 뜨겁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일단 혀의 모습과 이분의 평소 증상 연관이 좀 됩니까? 네, 아까 봤던 환자분에 비해서 혀의 크기가 작으시잖아요. 맞아요. 예. 예, 아까 분은 부으면서 이제 그런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지만
그 자국이 이제 간의 피로가 굉장히 높은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간의 피로뿐만이 아니고 심장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3분의 1, 4분의 1 지점에 빗살무늬 2개가 이분도 있으시죠. 예, 이런 분이 있으면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심장에 열, 관과 심장에 열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이제 하복부에도 지금 이제 뿌리까지 찍히질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진단이 필요합니다만 그 밑에 하복부 쪽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태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혀 모양을 많이 찍어주고 계시는데요. 혀의 뿌리까지도 이렇게 쭉 혀뿌리가 아플 정도로 목구멍까지 아플 정도로 쭉 내밀고 찍어주시면 좀 더 명확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평소에 증상까지 이렇게 알려주시면 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내 치열이 느껴질 정도로 혀 주변에 그러니까는 가장자리에 치열이 느껴질 정도로 울퉁불퉁하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위장이나 심장 쪽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혀를 내밀었을 때 혀의 이 평평한 면에 뭔가 이렇게 금이 간 것처럼 균열이 있다. 그런 분들은 심장이나 위장 쪽. 네, 예, 균열이라기보다 이제 금간 정도로 있는 분이 있겠고요. 굵게 파여 있는 분이 있겠고 이런 것이 또 좀 다릅니다만 그래서 성급하게 저희가 해드린 내용 가지고 나 큰 병 아닐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렇게 매끈하게 있는 혀가 제일 좋은 것인데 약간 윤택하고 빛도 좀 나고 습기도 좀 있으면서 그 선홍색의 그런 빛을 보이면 제일 좋지만 대부분 보내주시는 분들은 뭔가 혀의 느낌도 안 좋고 혀에 태가 좀 있고 갈라져 있는데 가는 선도 있고 뭐 굵은 선도 있고 여기저기 붉은색이나 파란색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이제 변화가 있다면 각각의 해당 부위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또 한 분의 혀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740 하나님의 혀입니다. 이분은 입이 굉장히 예쁘신데요. 일단 혀가 다른 문제들보다도 조금 어두운 데서 찍으신 것 같아요. 근데 혀가 다른 문제보다도 가운데 이 선이 안 보일 정도로 금이 손금 되게 복잡하신 분처럼 네. 금이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가닥이 있습니다. 굵게.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몇 가지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금이 간다는 것은 진액이 부족하다. 진액. 네, 혀로 가야 되는 진액, 수분이 부족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물 마시는 수분이 아니고 네. 내 몸의 체액을 구성하고 있는 체액의 성분 대비가 떨어지게 되면 윤택함도 잃게 되지만 또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위치적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그 위산과다라든지 아니면 위궤양이라든지 위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좀 유의해서 볼 건 저 뿌리 쪽은 안 나왔습니다만 뿌리 네네. 쪽에도 금관계 연결돼 있다면 저것은 이제 척추 질환처럼 요추의 문제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십니다. 뿌리 쪽이라는 건 목구멍 쪽과 연결돼 있는 부분을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혀뿌리 쪽을 네. 또 자세히 볼 필요가 또 있겠고요. 갈라진 것들은 대부분 몸 안에 진액이 부족한 경우도 또 존재하지만 가끔 항생제라든지 위장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썼을 때도 위장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여러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시고 혀 사진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혀 사진을 하나 더 분석하기 전에 설태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태가요, 원장님. 네. 설태가 있고, 그러니까 설태의 종류 중에 백태가 있고 황태가 있고 흑태가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색깔에 따라서. 네. 이게 색깔에 따라서 뭔가 증상이나 원인 네. 이렇게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진해질수록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진액의 양이 더욱더 부족하다. 그리고 더 오래됐다. 안 좋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특히 흑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풍이 오신 지 오래되셨거나 또는 이제 항생제 복용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진액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액을 보충해주는 치료를 통해서 굉장히 장기간 이제 치료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고 황태인 경우에는 그 중풍 환자들 같은 분들이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이런 부분들 또 이제 뇌혈류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중풍이 어느 날 왔다고 해서 그날 갑자기 혈류 순환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뇌혈류 순환이 5년, 10년, 20년 계속 안 되시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가 유지되다가 혈관이 더 이상 참지 못할 때 터지거나 막히게 되는데 그런 전조 증상이 혀에서 누런 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순환이 잘 안 되면서 이제 혈압은 높고 몸에 열은 많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중에는 황태를 나타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굵은 백태가 있고 얇은 백태가 있습니다. 굵은 백태 같은 경우에 혀에 습기가 많은데 네.
윤기는 나면서 구근백태가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몸 안에 체액 순환이 안 되지만 체액이 많지만 안 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소화장애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몸 안에 습담이라 그래서 소화가 오랫동안 안 되신 분들 중에는 이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오히려 혀가 바짝 말라 있고 백태가 얇게 흐리게 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체력이 떨어지거나 과로해서 몸 안에 진액 공급이 안 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두꺼운 태는 공급이 많이 돼서 너무 많아가지고 정체가 된 것이고 적게 공급이 돼가지고 말라서 되는 경우에는 얇은 이제 그 태를 보이게 되고요. 그런 두 가지가 밑에 쪽에 있느냐 중앙 위장 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또한 이제 어느 부위에 주로 노폐물이 쌓여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에 따라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 설태 때문에 입냄새가 난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위장이랑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또 이제 구취는 또 다른 영역이 되는데 굉장히 복잡한 영역이어서 지금처럼 설태에 의해서 나는 구취도 물론 있고요. 가장 많은 구취에는 치은염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50대 이후에 잇몸이 점점점 이제 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가 드러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와 이 사이의 틈으로 노폐물이라든지 여러 음식 찌꺼기들이 낑기게 되고 그거를 계속 제거해 주는 게 쉽지 않다 보니 그 안에서 노폐물이 썩으면서 2차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안에 내부의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또 술을 많이 드신다든지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예 치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고 지금 그 주디님이 말씀하신 위장에서 올라오는 구취라든지 또는 축농증 비염 같은 쪽에서 오는 구취가 많은데 냄새의 종류가 다릅니다. 근데 요새 근래 병원에 오시는 분들 가장 많은 건 비염, 축농, 특히 축농증 냄새가 제일 지독하거든요. 그래요? 네, 치은염 냄새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치은염이라는 건 약간 피비린내 같은 냄새가 나고요. 비린내 나거나 썩은 내가 난다고 하는데 코에서 나는 냄새는 썩은 내이지만 조금 다른 곰팡이 썩은 내 같은 냄새를 보이게 되고요. 위장은 우리가 트림할 때 나는 신물 같은 그런 신트림 향 같은 걸 보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구취의 영역이 구체적이네요. 있습니다. 네. 각각의 원인을 구분한다는 뜻은 각각에 대한 치료법이 다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뜻이어서 진단이 또 필요한 영역이 입냄새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설태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양치를 하면서 혀를 닦으면 네. 설태를 닦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낀 설태 같은 경우에는 닦아도 닦이질 않는다. 닦고 대략 한 15분 정도 지나면 다시 생성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것으로 또 알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먹은 음식을 제거하지 않고 자서 아침에 그런 거인지 아닌지 보려면 닦아내고 한 30분쯤 있다가 다시 혀를 봅니다. 그랬을 때 없어져 있으면 일시적인 것이고 자꾸 그런 것이 아침 양치할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있다면 그 부분은 내장의 변화가 혀에 반영된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사진 보내주신 분 한 분 더 보겠습니다. 5717님께서도 주셨는데요. 일단은 설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깨끗하신 것 같아요. 근데 가운데 선이 빗살토기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많이 갈라져 있고 오톨도톨한 것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네. 내 혀를 봤을 때 가운데 선이 사방으로 좀 이렇게 뻗어서 갈라져 있고 그리고 네. 오톨도톨한 게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네. 한다면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가운데 선이 중요합니다. 가운데 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에 좀 어려운 점은 식도, 위장, 정중앙 부위의 문제와 척추에서 나오는 문제가 겹쳐서 보입니다. 아, 그래서 척추 질환인 경우도 해당이 되고 이분처럼 위쪽까지 이렇게 갈라짐이 있다는 뜻은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것이 있을 확률이 높으신 분이죠. 그리고 혀가 많이 말라 계십니다. 그래서 속에 내열, 안에 열이 좀 흉부에 열이 있을 확률이 좀 높으신 분이고요. 성격도 살짝 심하지는 않지만 좀 예민하신 편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저 혀 끝 쪽에도 이렇게 벗겨진 부위와 설태가 있는 부위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설태가 오히려 어디는 있는데 나눠서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그 장기에 뭐 간이나 췌장이나 기타 이런 부위에 어떤 질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좀 진단이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단 오늘 혀를 내가 직접 보면서 내 혀를 들여다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인데요. 만약에 혀의 상태를 통해서 소화계통 질환 아니면 당뇨나 고혈압 뭐 이런 대사 질환도
진단이 가능하다면 네. 내가 혹시 몰랐던 질환을 알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알 수 있습니까? 보통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췌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침묵의 장기라는 간 또는 아직 초기 단계에서 혈액 검사에 검출이 되지 않는 수준 뭐 이런 것들인 경우에는 네. 발견이 안 되거든요. 네. 그것을 이상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도구이고요. 췌장염 같은 경우에는 혀의 중간 부위로 좌우로 길게 이렇게 문제가 이제 형성이 되고 또 이제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란색 줄이 생긴다든지 이런 이제 특징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어혈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양쪽으로 노란색 줄이 아닌 파란색 줄이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혈관에 어떤 이제 어혈 이런 것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이제 보이게 되고요. 또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이제 속이 냉해서 이제 질환이 오시는 분들도 또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색깔 그리고 윤택함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위치 어느 부위의 갈라짐과 이제 태의 위치가 존재하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진단의 어떤 기준이 됩니다. 내 혀가 평소보다 좀 두꺼워졌다. 아니면 좀 얇아진 것 같다. 네. 요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꺼워진 것이 두꺼워지면서 치은 그러니까 우리 치의 흔적이 남는 경우에는 부은 거고요. 네. 부어 있는 거고 평상시보다 말랐다라는 경우가 이제 부위가 빠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혀를 내밀었는데 혀가 뾰족해져 있는 경우에는 내가 과긴장 상태로 교감신경 흥분 상태일 수도 있는 거죠. 저한테 내밀어 보라고 하셨는데 고개를 좀 끄덕끄덕. 빨간색입니다. 그것이 정상보다 빨간 혀입니다. 그럼 저는 속에 열이 있을 확률이 좀 있는 거죠. 지금 더워요. 아, 네. 지금 많이 덥습니다, 스튜디오가. 덥다고 해서 이렇게 빨개진 혀는 그렇게 변하는 건 아니지만 주디님 몸 속에 열이 좀 있는 편이신 분입니다. 그럴 때는 만약에 혀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서 이제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치료를 하십니까? 그 열의 위치가 어디냐를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설진에 문제가 있다면 열이 있는 분들은 지금 주디님 같은 경우에는 체열 촬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의 열인지 찾아내고요. 네. 또 그 부위의 열이 오장육부와 서로 연동돼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맥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분은 제일 근본적인 열은 여기에 있어. 그래서 그 부위의 열을 이렇게 끄자라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요. 이제 냉하게 나타나는 분들은 또 냉한 대로 따로 이제 그 여러 가지 다른 검사를 이제 병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죠.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혀가 좌우가 좀 네. 균형이 맞지가 않아요. 예,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것도 어떤 질환이나 건강 상태와 연관 지을 수 있습니까? 구안아사가 시작되려고 할 때 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이제 가장 흔한 경우는 이제 중풍이 이미 오신 분들. 중풍이 오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 편마비 한쪽 뇌가 이제 반대쪽에 가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 한쪽 신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제 혀를 또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은 바로 못 내밀고 한쪽 발을 이렇게 틀어지게 됩니다. 일자로 못 내밀고. 그렇습니다. 이제 혀를 움직이는 근육들이 당겨지는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이 밀었다고 생각했는데 한쪽으로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PD님처럼 저렇게 혀가 부어 있는 경우. 네, 혀 가장자리가 굉장히 치열이 보이네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특히 배에서 소화가 안 되거나 꾸룩 소리가 나거나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장의 수분이 저렇게 만들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하얗게 박백, 흐린 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혀 끝에 이렇게 약간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끝에 가서 세로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경우는 그 위장이나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관리만 좀 해서 좀 쉬셔야 되는. 좀 쉬고 위장 장 관리를 좀 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가장자리에 굉장히 치열이 보일 정도로 많이 부어 있네요. 옆에서 봐도 굉장히 혀가 두껍고. 저희 작가도 한번 내밀어 볼까요? 자, 아니 저기 메롱하지 말고 혀를 내밀어 보라는 겁니다. 네. 평소 그렇죠. 저한테 감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자, 혀를 한번 내밀어 보고 볼까요? 네. 마찬가지로 똑같이 다들 있으시네요. 혀가 부어가지고 저기 주디님만 태가 없고 지금 빨갛잖아요. 상대적으로. 저도 굉장히. 피곤한데 왜 그러죠? 저만 일을 안 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감신경 흥분 상태에 있고 좀 혈기 왕성한 분들이 대부분 그러시거든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위 타실 분들은 이쪽에 계시고 더위 타실 분 이렇게 나누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안 기울이죠. 이만 닦고 혀를 안 닦는 분들도 있고요. 평소에 이렇게 매렁을 하거나 이럴 때에도 사실 내 혀를 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거지. 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오늘 방송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혀를 평소에 좀 잘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시간을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거울 들여다보시고요. 내 건강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이거 나 문제 있네 라고 너무 심각하게 여기시기보다는 진단의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어딘가가 안 좋고 혀에도 똑같은 이상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러면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